돼지우리 같네. 돼지우리 같네. 그날이 오리 인간은 가고 다 함께 차우 벨라 차우 벨라 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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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들의 기름진 들판 우리 것이 되리 그날이 오면 동지들 우리 동물들의 삶이 어떤 겁니까? 우리의 삶은 비참하고 고달프고 짧습니다. 좀 더 빠르게 짐승들이여. 인간들을 제거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생산물은 모두 우리의 것이 될 겁니다. 함께 부르자 자유의 노래를. 새로운 돼지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은 나폴레옹. 그리고 또 한 마리의 돼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명석한 두뇌가 있고요. 말을 굉장히 잘해요. 스노우볼이라는 나폴레옹의 선전부장 같은 애가 있어요. 스켈러라고. 요 하여튼 스피치는 세계 최고예요. 좋네. 그래서 나폴레옹의 입 역할을, 혀의 역할을 담당하는 게 여기는 스킬러가 되겠습니다. 채찍 휘둘러봐야 이제 주정뱅이니까 하면서 이렇게 쫓겨난 거예요. 싱겁네. 그래갖고 장원농장의 이름이 동물농장으로 바뀌고 헌법과도 같은 것을 만드니 이것이 바로 동물 7계명입니다. 복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한테 엄청나게 존경을 받는데 이 아이는 묵묵히 일만 할 뿐 그를 익힐 능력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서 말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누구냐면 얘는 암말입니다. 얘는 조금 마음씨가 착하는데 의심이 많은 애죠. 그러니까 얘들은 그를 잘 익히지 못하는 아이들이었어요. 네, 여기는 나폴레옹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는 무식한 동물들 맨날 교육시켜봐야 얘들은 글 몰라. 그러니까 새로운 새 생명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그때 농장에서 암캐 2마리가 새끼를 낳았어요. 9마리를 낳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들을 여기는 나폴레옹이 전부 다 자기가 다 데려가요. 따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기는 강아지들을 자기가 키우고 교육을 시키고 있었어요. 무기로 무장한 인간들이 여기는 동물농장을 탈취하기 위해서 다시 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갖고 몽둥이로 몇 대 때리니까 동물들이 도망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함성을 외치면서 와 하고 들어갔는데 매복인가? 매복이야. 스노볼 몸무게 95kg 가가지고 제일 먼저 존스 이놈아! 존스를 들이받아. 존스가 붕 하고 날라서 똥통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복서가 나오죠. 딱 잡고 그냥 앞발을 들어가고 인간들을 그냥 패대기를 치는데 빽! 그대로 쓰러집니다. 동물들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여기는 스노볼과 복서의 승리였던 거죠. 그래서 각각 훈장을 받게 돼요. 근데 이때 이제 또다시 대립을 하게 됩니다. 항상 인간이 있으면 합치고 인간이 없으면 대립을 해요. 풍차를 건설해야 된다. 그럼 풍력을 이용해서 전기가 들어오고 절단기도 움직일 수 있고. 근데 여기는 나폴레옹은 풍차 잘못되면 우리 다 굶어 죽어. 절대 안 돼. 나폴레옹의 눈빛이 좀 이상해져요. 나폴레옹이 데려다 키웠던 그 강아지들이 하하. 거대한 투견으로 자라서 여기는 나폴레옹의 개, 말 그대로 근위대가 된 거예요. 나폴레옹은 예전부터 무력투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앞으로 우리 동물들의 회의는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돼지를 중심으로 한 동물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장은 나폴레옹이 맡겠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나폴레옹의 시대가 왔는데 나폴레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새로 풍차를 건설하자는 거예요. 호호. 다 이 반응이었어요. 허허.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킬러가 나섭니다. 사실은 풍차, 그 설계도, 기획, 아이템 나폴레옹 동무가 제일 먼저 만든 거예요. 뭐 알겠어요? 그러면서 풍차 건설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파라핀이랄지 풍차 만들어야 되는데 끈이랄지 못이랄지 뭐 이런 거는 동물들이 못 만들잖아요. 현무씨가 나폴레옹이라면
인간하고 거래를 하겠습니까? 우리끼리 어찌저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거래하는데 나폴레옹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나폴레옹은 합니다. 동물들은 처음엔 숨을 죽였어요. 두렵기도 하고 어찌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순간 동물들은 감동받기 시작합니다. 왜요? 네 발로 걷는 나폴레옹이 두 발로 걷는 인간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 인간은 예 이런 걸 보고 동물들이 우리 네 발 달린 짐승이 인간을 호령하는구나. 동물들은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인간들하고 거래하고 얼마 지나서 이상한 소문이 돕니다. 나폴레옹이 침대에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옛날 동물 7계명에 침대에서 자지 말란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아는 동물한테 가서 읽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외양간 위에 이렇게 현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7계명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시트를 깔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어쨌든 뭐 풍차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동하는데 어느 날 밤에 강풍이 분 거예요. 풍차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망연자실하고 다 주저앉아 울고 있는데 여기는 지도자 나폴레옹이 나오더니 그 무너진 풍차에다 코를 박습니다. 스노우볼 짓이다. 간밤에 스노우볼이 와서 그놈이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더니 개 9마리가 동물들 사이로 뛰쳐들어가더니 갑자기 돼지 4마리에 귀를 콱 물고 끽끽 끓으면서 4마리를 끌고 나와요. 너희 스노우볼하고 내통했잖아. 자백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개들이 날카로운 이빨을 보이자 저희 돼지들은 스노우볼하고 내통했습니다. 우리도 풍차를 부시는데 일조했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나폴레옹의 개들이 그 돼지들의 목덜미를 물어뜯었고 그 돼지들은 피를 흘려가며 숙청당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동물들이 한 마리씩 끌려 나오는데요. 허위, 그 다음에는 암탉, 양 등이 차례로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 자백을 하라고 하니까 스노우볼하고 내통했고 개들은 여지없이 그들을 물어뜯어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거 좀 이상하다. 옛날 7계명에 서로 막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써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글을 아는 동물과 가서 읽어보려고 갔어요. 어떤 동물도 이유 없이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중간중간에 바꿔놓은 거예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클로버는. 옛날엔 이게 없었던 것 같은데 하하. 이상해서 가보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농장에서 이제 위스키 박스가 하나가 발견이 되는데요. 그 돼지들이 그 위스키 박스를 가지고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 왁자지껄 떠들떠들 하는데 갑자기 그 현판 걸리는 쪽에서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밤에. 그래서 동물들이 무슨 소리지 그러고 7계명 있는 데로 갔어요. 갔는데 세상에 스킬러가 바닥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고 오호. 페인트통이 굴르고 있고 사다리가 부러져 있는 거예요. 어떤 동물도 지나치게라는 이 글씨가 페인트도 채 바르지 않은 채 번질번질 주르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고요. 풍차가 완성이 됐습니다.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인간과의 두 번째 전쟁. 인간들은 농장으로 쳐들어왔고 다시 한번 피 튀기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복서를 비롯한 수많은 동물들이 자신들의 이상을 위해서 피눈물을 쏟으면서 전쟁에서 싸웠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이겼어요. 인간을 2번씩이나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풍차가 무너졌습니다. 이후에 동물농장은 공화국을 선포했고요. 대통령에 나폴레옹이 당선됩니다. 만장일치로 당선되게 되죠. 복서는요, 허리도 피지 않고 오로지 묵묵히 일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복서에게는 꿈이 있었거든요. 내가 죽기 전에 풍차가 완성되는 걸 보는 것. 그 힘으로 우리 가족과 우리 후손들이 잘 사는 것. 그게 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서가 묵묵히 일을 하다가 그만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쓰러지게 됩니다. 인간 수의사를 부릅니다. 그래서 수의사에 이렇게 마차가 왔고
복서가 마차에 실려서 이렇게 가는데 모든 동물들이 나와서 존경하는 복서에게 손을 듭니다. 복서 꼭 살아 돌아와. 무사히 나서 와야 돼. 알았지? 며칠 뒤에 봐라고 하는데 그때 벤자민이라는 당나귀가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던 동물들이 어느 날 경악하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인간들이 찾아와요. 친구처럼. 동물들이 안을 들여다봤더니 인간 6명과 돼지 6마리가 서로 포커 게임을 하고 있다가 서로 다툼이 나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동물들이 이렇게 안을 엿보면서 생각합니다. 나폴레옹이 상징하는 스탈린의 폭정이 실제로 어마어마했다고요. 엔카베데라는 걸 만들어요. 엔카베데. 내부인민위원회. 그러니까 비밀경찰이죠. 쉽게 얘기하면. KGB의 전신. KGB의 전신. 네. 그래서 비밀경찰의 수장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니콜라이 예조프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1937년부터 38년까지의 대숙청을 총책임지는 사람인데 무고한 사람 10명을 처형하더라도 한 명의 스파이를 놓쳐서는 안 된다. 68만 명 이상이 처형당했고 나머지는 이제 굴라크라 그래서 이거 노동교화소,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죠. 시베리아 같은데 여기를 다녀간 사람이 그 스탈린 치하에서 1,40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요. 14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진짜 엄청난 거죠. 일요 집회를 폐지하는 장면이. 에릭 호퍼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철학자가 대중 운동의 본질에 대해서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도자들의 여러 가지 자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뻔뻔함입니다. 타인의 비난과 이 증오를 받아도 태연하게 있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비판받으면 불안해하거든요. 잘못했나? 사랑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죠. 자기 확신입니다. 강력한 자기 확신이 바탕이 되어야 독재자, 성공적인 독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집회부터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소위 민주집중제라고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게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라고 하는 건데요. 소비에트 연방에서 직접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기관은 당의 명령에 따른다. 하부 기관은 상부 기관에 보고한다. 소수 의견은 반영하지 않는다. 하부 기관은 상부 기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독재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독재는. 네, 독재입니다. 이렇게 말을 말장난으로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통치하는 시스템이 바로 소비에트의, 즉 스탈린이 만든 핵심적인 통치 체계였죠. 저도 강독 들으면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인물이 스킬러였거든요. 네. 요즘의 상황이 너무 오버랩이 되니까 네. 사실 그 스킬러의 말 같은 가짜 뉴스에 선동되는 일이 지금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이 디지털 문명을 타고. 그러게요. 네. 사실 요즘에 많은 그 정보들을 우리가 특히 정치 관련 정보들 이런 것들을 SNS로 얻거든요. 맞아요. 언론도 있지만 여기 스컬러 얘기가 나왔지만 오늘날의 가짜뉴스는 이런 스컬러 같은 게 아니라 더 정교해졌고요. 사람들이 여전히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정말 이 책에 나오는 것보다 더 우리가 신경을 쓰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동물농장의 동물이 되는 거죠. 바로 벽에 써있던 계명을 저거 나는 글씨가 모르는데 읽어줘. 이게 지금 SNS 난 뭔지 모르겠는데 좀 이거 해줄래? 이거 진짜인가? 이거 진짜겠지? 이런 행동들은 바로 동물농장에서 동물이 하던 그 행동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